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단원하고 3단원을 묶어서 초고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1학기 2단원 3단원입니다. 네, 요즘 뚱이가 안 나오냐고 하도 그래갖고, 근데 또 오늘 마침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친구 엄마죠, 댓글을 달아줬는데 애기가 한 6살? 5살? 뭐 이거밖에 안 돼 보여. 근데 걔가 자기도 뚱이처럼 수세기를 할 수 있다면서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싶은데 제주가 무제주라 댓글도 안 되더라고. 그 친구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여튼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뚱이를 살짝 찬조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뚱아 안녕? 잘 지냈어?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를 잊으셨나요? 아니야, 내가 뭐 너를 잊었겠냐? 아니,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 내가 할 내용이. 그래,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요, 저 이제 2자리 더하기 2자리도 할 줄 아는데 제가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아니, 오늘은 내가 더하기 안 하고 7교판 하려고 하거든. 너 7교판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제가 7교판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야, 내가 손이 2개인데 너 하나 끼고 어떻게 한 손으로 그걸 하냐? 네가 이해해야지. 알았어요. 그러면 덧셈 뺄셈 할 때 저 다시 불러주는 거죠? 알았어. 이따 불러줄게. 그럼 들어가 있어. 네. 여러분도 잘 있죠? 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뚱이가 나갔습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입니다. 2단 여러 가지 도형이에요. 2단원 제목이 여러 가지 도형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원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뭐 여기 또 오각형들이 이렇게 되게 많죠. 이런 것들도 있고 축구공에 있는 오각형도 있고 종이컵 위에 있는 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 오각형, 육각형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되게 많이 논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변과 꼭지점 정도 얘기 나오는 그 정도고, 지금 여기 이제 쌓기나무가 나오는데 이 쌓기나무를 가지고 뭐 입체 도형이 사각기둥이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얘를 갖고 이제 나중에 눈에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거랑 차이점 찾고 이제 이런 거 정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2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도형의 어떤 성질보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 사각형의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그런 데 활동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쪽에 보면 요런 판이 있죠. 요런 판. 요 판이 지오보드판이에요. 요 판이. 여기 지오보드판에 있는 이 막대기, 얘가 이제 꼭지점 역할을 하는 거고, 요 선, 이 고무줄, 요 고무줄이 이제 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꼭지점과 변,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변. 변이 4개, 꼭지점이 4개면 사각형. 변이 3개, 꼭지점이 3개면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요 판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교구를 찾아봤어요. 이거 OMS에 요런 교구를 팔더라고요. 한 7,000원 안짝에 있는 교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게요. 자, 이게 7교판인데 이제 얘를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분수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얘를.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7교판을 이때 가서 하면은 절대 그림 못 그린다고. 미리 해봤어야 돼요, 미리. 자, 이거 이제 포스트잇이에요. 제가 뭐 종이가 없어서. 정사각형 종이면 아무거나 돼요. 10cm, 10cm짜리 걔 누구지? 색종이. 걔를 갖고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일단 얘를 학종이 접듯이 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얘를 접어요. 자, 제가 7교판 접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접었다. 다시 얘를 펴.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 반대 방향으로 또 접어. 자,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운데 점을 찍었어요. 이쪽으로 얘를 접는 거야. 자, 그럼 선이 되게 여러 개 나오죠? 제가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접었다가 펼쳤던 요 부분이 4가 되고 처음에 크게 접었던 삼각형 두 개가 가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잘 자르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이시죠? 얘를 선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얘를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길이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4가 끝나는 곳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요 길이가요. 딱 절반이에요. 여기가. 이 길이의 절반이 얘야. 이해 가시죠? 자, 요 길이의 절반이 요 길이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자, 요거 말고 요 옆에 이 선의 가운데 부분에 점을 찍어. 근데 이 점을 똑바로 내려 딱 여기랑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점을 여기로 안 읽을 거야. 왜냐면 평행사변형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여기 있는 점이랑 연결할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가나 다라마파. 자, 그래서 삼각형 두 개, 직각삼각형 두 개 있고 정사각형 하나 있고 평행사변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 접으면 요 조그마한 삼각형 있잖아요. 얘가 이 안에 16개 나와. 얘가 이 안에 16개가 나오고 요 두 번째 삼각형 있죠. 요 두 번째. 얘는 이런 게 2개 들어가. 그리고 요 평행사변형 있죠. 걔도 이 삼각형이 2개 들어가요. 그리고 요 사각형 있죠. 정사각형. 얘도 이런 게 2개 들어가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8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큰 삼각형 있죠. 큰 삼각형이 얘가 각자 4개씩 들어가는 거야. 자, 이해 가시죠? 그러면 4개, 4개 해서 8개, 이쪽 8개 해서 모두 16개가 되는 거고 그때 모든 삼각형의 기준은 얘가 되는 거죠. 이 길이의 절반이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 그거 이렇게 해서 칠교판을 계속 만들으세요. 칠교판을 만들어서 만든 걸 갖고 내가 그림에 붙여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실수록 좋아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일단 칠교판 교구는 입체 교구잖아요. 근데 입체 교구를 가지고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에 옮기는 작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집을 풀던 뭐 수행평가를 하던 뭘 하건 실제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이유가 뭐냐면 2차원적인 평면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얘를 대고 그리던 얘를 보고 그리던 아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문제집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플라토 있죠. 플라토. 도형만 있는 거거든요. 플라토라는 사고력 문제집이. 그거는 제가 학교 교과서를 보강하면서 도형을 하기 되게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년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도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단원이에요. 이제 3단원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덧셈 뺄셈 이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100 이하의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산으로 방법이. 그 영상을 제가 아직 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100판을 이용해서 하는 덧셈 뺄셈이거든요. 뭐 그거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을 다 한 다음에 이 덧셈 뺄셈을 한 거를 가지고 기술을 배우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기술을 배우는데 어떤 기술을 배우느냐? 받아 올림에서 세로 셈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 올림할 때 네모칸에 넣는 거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받아 올림을 하면서 동시에 속도를 빨리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덧셈 뺄셈에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과정을 생략해야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해야. 그러려면 뭐 받아 올림 이런 거 안 해야 돼. 암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뭐를 하는 단계다? 절차를 배우는 단계다. 그래서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중에 속도를 빨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를 생략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더하기 빼기의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는. 다양한 더하기 빼기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또는 뺄셈. 보통 2학년 1학기 단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덧셈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미 좀 더 어릴 때, 즉 교구를 활용해서 더하기를 할 때, 뭐 에그블럭을 이용했다던가 그런 덧셈을 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죠. 25 더하기 만약에 43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에다 40을 더하고 5에다 3을 더한다.
그걸 다 더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 25에다가 40을 먼저 더하고 나중에 3을 더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 25에다가 50을 더한 다음에 7을 빼서 43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43을 더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25 대신에 30을 이용해서 30에다가 43을 더한 다음에 5를 뺄 수도 되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얼마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같게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하게 하는 거를 굳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 뭘 어려워하느냐. 이걸 말로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얘를 식으로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는이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는. 저까지 는이라고 하네. 이게 같다는 기호를, 이제 등호를 애들은 이제 는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다는 기호를 계속해서 나오는데 식이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바뀌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걔들이 굳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기를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먼저 빼보게 하세요. 에그블럭 있으면 에그블럭으로 해보시고 극자리 그 연필묶음 뭐 이런 거 갖고 해도 되고 뭐 나무 막대기?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 가지고 해도 되고 박대 세트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 수카드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더하기를 많이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걔를 수식으로 쓰는 걸 연습해라. 책에는 안 나오네. 책에는 수식으로 쓰는 게 안 나와. 근데 이제 여기 이 빈자리에다 수식을 쓰게 돼 있는 거지. 뭐 이런 게 어렵다니까. 이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이걸 제가 한번 언제 했었냐면 구글을 이용해서 한 덧셈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추천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 식을 제가 이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식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셨더라고. 선생님 그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나요? 아니 나는 그 식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엄마가 이해하라고 그때는 보여줬었는데 지금 2학년 친구들은 그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애를. 그런 거를 한번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뺄셈 하는 거를 이걸 이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런 걸 해보시는 거예요. 이건 선행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 그 교과서 교육부 쪽에서 자꾸 선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기계가 아니에요. 이 단원에 지금 2학년 1학기 뭐 5단원 3단원 뭐 이런 거 할 때 쑥 집어넣으면 2주 1호에 툭 튀어나오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게 안 된다니까. 애들은 이런 게 몸에 배야 돼요. 체화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 말도. 이게 체화가 돼서 내가 몸에 딱 붙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2주 지나고 나서 그거를 격식을 차려서 내가 배우는 건 할 수 있지만 난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을 갑자기 2주 안에 애들이 그걸 달인 수준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지. 애들이 선행했다고 해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 이렇게 관심 없어 한다? 그건 아니에요. 일부 아이들에 불과한 거야. 절대 나는 진짜 내가 교육부에 볼 일이 있다면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도대체 선행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 알고 싶다니까. 그리고 애들 두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니까. 아니 이렇게 다이제스트로 나와 있는 교과서를 다이제스트라는 거는 이게 편집본이죠. 이게 다 편집이지 뭐. 애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안 된다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애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그게 몸에 배야 된다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무슨 논리적으로 뭐 머리를 쓰기를 뭐를 해. 얘들은 직관으로 다 해결하는 애인데. 그래서 몸에 감각적으로 그게 감각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참말로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 저를 교육청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그러죠. 구의원 할 일 있냐.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제 제 교육 쪽에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놈이 입이연수죠. 입이. 자, 입을 좀 다물고 자 이제 3단원 마무리 파이널을 해보도록 할게요. 덧셈 뺄셈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왜 할까? 보세요. 여기 6 더하기 4는 10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빼기를 2개 만들 수 있대. 10 빼기 4는 6, 10 빼기 6은 4. 이걸 만들 수 있대. 9 빼기 5는 4 있잖아. 그 이걸 더하게 만들 수 있대. 4 더하기 5는 9,
5 더하기 4는 9.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거를. 근데 얘를 다 가르쳐준 이유가 있는 거지. 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있는 어떤 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절대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6 더하기 4는 10인데 얘는 4 더하기 6은 10을 해도 돼요. 이 원래 있던 애. 자, 수학에서는 기호를 사이에다 두고 양쪽에 있는 애들의 정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6이랑 이 4라는 거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보자면 물개가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이랑 물속에 있는 애들. 동등하죠? 동등한 애들이지만 위치가 다른 애들이죠, 지금. 얘네들을 독립적인 어떤 집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더할 때 순서가 중요하나요? 아니란 말이죠.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교과서에서 교환 법칙을 얘기할 수 없죠. 얘들이 중학생이 아니잖아. 초등학생이니까 교환 법칙이란 얘기는 하지 않지만 덧셈에서는 얘네들 순서를 자유자재로 바꿔주는 걸 자꾸 연습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빼기도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엄마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꿔서 더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은 너무나 동등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대등한 애들을 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더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얘들 두 개를 바꿔서 더해도 된다.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 더하기 4는 10이다. 그 이 마지막에 나온 애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얘가 전체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집합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지금 여기 보시면 토끼가 있죠. 토끼에 네모를 하지 않았지만 토끼 밖에 큰 네모가 있죠. 옆에 네모가 있어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토끼하고 이 네모 안에 있는 토끼를 더하면 밖에 큰 네모 테두리 안에 토끼가 된다 이거죠. 그럼 아까 그 6 더하기 4로 얘기를 하자면 이쪽이 6이고 얘가 4고 전체가 바로 10이 되는 거죠. 즉 이 나온 결과인 이 10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빼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빼기. 자, 제가 그냥 이걸 갖고 빼기를 해볼게요. 자, 10 빼기 6, 10 빼기 4가 나올 거예요. 제일 앞에 오는 이 10의 10, 제일 앞에 오는 자리. 빼기에서는 제일 앞에 오는 자리가 바로 기준이 되는 수예요. 원래 있던 집합, 원래 있던 전체. 집합이란 단어는 쓰지 마세요. 자, 원래 있던 전체. 걔가 10이야. 자, 여기에서 뭔가를 뺀다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남는 애들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한다, 남을 잔자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구잔법이에요. 여기 2학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빼기에서.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10이라는 건 원래 있던 수. 자, 여기서 원래 있던 수라는 건 전체, 기준이 되는 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빼기 6을 해요. 6을 했다는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6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나는 4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물속에 있는 애들을 알고 싶잖아? 그럼 물속에 있는 애들 결과로 나와야 돼. 그럼 물속에 있는 애들을 알고 싶으면 나는 누구를 뺀다? 얘를 빼는 거지. 그래서 10 빼기 6은 4. 응? 근데 만약에 밖에 있는 애들을 나 알고 싶어. 밖에 있는 애들을. 그럼 난 누구를 빼야 돼? 물 속에 있는 애를 빼야 되잖아. 그럼 10 빼기 4는 6.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 더하기를 할 때는 앞에 두 개의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동일했지만 빼기를 할 때는 자리를 바꿔선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빼기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의 범위하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의 범위가 달라요. 중학교에서는 음수가 포함이 돼요. 음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선 사실 뺄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성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0을 포함한 양수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0을 포함한 양수의 세계.
그럼 답이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빼기에서는 항상 가장 큰 수, 즉 전체를 나타내는 수가 무조건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걔 자리가 여기야. 이 위치를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빼는 수 있죠. 이 빼는 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디 나와야 된다? 여기. 그럼 상대적으로 구하지 않는 애를 빼주는 거죠. 이 위치만 제대로 알아도 빼기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9 빼기 5는 4. 이걸 보고 내가 해석을 하자면 무슨 9는 원래 있었던 애들이 전부 9마리였던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미어캣이 나와요. 미어캣이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애들 모두 셌더니 9마리가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들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 내가 궁금한 건 누구야? 들어간 애들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를 빼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있는 애들을 빼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을 빼줘. 그게 5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남은 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 얘들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5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를 할 때도 이 위치를 잘 봐두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주어진 수를 내가 몰라. 처음에 주어진 수를 모를 때는 그 자리에 제일 처음 자리에다 어떤 수를 넣어주는 거고, 그 중에 9마리가 뭐 사라졌어. 그러면 빼기 9. 남는 애들이 누구니? 는 얼마? 뭐 5마리. 그럼 5마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있던 애가 원래 있던 애, 그리고 빠진 애는 남는 애. 요렇게. 요 위치를 맞춰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애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있던 애를 알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애하고 중간에 빠진 애를 다시 더해줘야 원래 있던 애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뺐으니까 더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 결과는 남은 애야. 그리고 중간에 빠진 애가 있었어.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가 있었잖아.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남은 거하고 중간에 빠진 애를 더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수하고 토끼 6마리를 더했더니 10마리가 된 거야. 근데 이 어떤 수, 얘네들이 몇 마리인지를 내가 몰라. 근데 애들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4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원하는 건 식이죠. 그래서 어떤 수, 네모하고 6을 더했더니 10이 됐다. 이 얘기죠. 이 마지막에 나온 이 10, 얘가 전체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더하기를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있던 애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10에서 6을 빼줘서 네모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단원의 덧셈 뺄셈까지 이렇게 간단하지 않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네. 2학년 교과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제 3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재밌죠? 은근히 재밌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